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정지영 감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지영 감독은 코리안 뉴웨이브 작가군 중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물결을 주도했던 감독으로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에 투쟁해온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투사입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직배 영화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데요. 1986년 영화법이 개정되면서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가 직접 한국에서 미국 영화를 배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수입업자 및 제작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한국 영화가 고사할지 모른다는 문화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지영 감독을 비롯해 이장호, 배청호 감독 등이 적극 나서서 직배 저지 투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지영 감독은 직배 영화를 상영하던 코리아 극장과 신영극장에 뱀을 푸는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죠. 또한 정지영 감독은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결성한 영화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한국 영화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재도 스크린 독과점 문제 같은 민감한 영화적 이슈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엉거주망 정신을 실천하는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1990년대 들어 역사와 사회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는데요. 안정효의 동명의 장편 소설을 영화한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영화관인 두 친구들의 1960년대 유신 시절을 그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문화 식민지의 노예가 되어가는 현실을 영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록 영화는 흥행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시나리오 작가가 된 주인공이 미국 영화의 지나친 영향으로 의도하지 않게 표절 시나리오를 써서 전국에는 파국적인 삶에 이르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에 미치는 미국 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돼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안정효의 원작 소설 화이트 배지를 영화한 하얀 전쟁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을 처음으로 보여준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작품입니다. 하얀 전쟁은 1970년대 만들어진 이성구 감독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과 같이 베트남 파병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던 다른 한국 영화들과는 달리 베트남전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베트남전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참정 군인의 정신까지 파괴하는 전쟁의 폐해를 소설가 한기주와 변진수 일병의 내적 트라우마를 통해 세밀하게 묘사해 갑니다. 이렇게 하얀 전쟁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수정주의 역사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변화된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대다수의 코리안 뉴 웨이브 감독들이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정지영 감독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제작과 연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은 2007년 교수 지위 확인소송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석공을 쏘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4년간 복역한 석공 테러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순제작비 5억 원을 들여 3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부러진 화살은 13년 만에 귀환한 감독 정지영의 뛰어난 연출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문제작입니다. 남영동 1985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자전적 수기 남영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영화는 영문도 모른 채 남영동 대공부실에 끌려간 주인공이 간첩 활동에 대한 거짓 진술을 토해내는 고문의 과정 22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영동 1985 이후 한동안 영화 제작에 전념해온 정지영 감독은 IMF 이후 진행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영화한 블랙머니로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실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이태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한 남부군은 한국 전쟁 당시 빨치산 그룹의 모습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닌 꼼꼼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현합니다. 남부군은 한국 영화사 안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치산과 공산주의자를 인간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위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돌보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치열한 전투 중에도 시집을 손에서 놓지 않는 빨치산의 모습도 등장하죠. 그렇다고 영화가 인위적으로 빨치산들을 신격화하거나 영웅시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감독이 보여주고 했던 빨치산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새빨갛게 물든 흉악한 빨갱이가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에 희생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색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남부군은 그동안 반공 영화에서 보여주던 공산주의자, 빨치산을 악마화하던 시선에서 탈피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준 최초의 한국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이강천 감독의 1955년작 피아걸도 빨치산에 대해 일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들의 잔혹성도 많이 노출한다는 점에서 남부군의 빨치산은 공산주의자로서의 잔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휴머니즘이 강하게 묘사된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에서 재현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바꾼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남부군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휴머니즘적 주제적 가치를 결합시키기 위해 다양한 미장센적 요소를 활용한 미학적 하모니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유영길 촬영 감독의 촬영 미학이 그려낸 대자연의 풍광은 한편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는 인간에게 주는 가혹한 형벌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전신 초점이 깊은 딥포커스를 기반으로 한 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숏의 조화와 롱테이크와 이동 촬영의 정중동의 조화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개를 구하려는 아이를 가운데 두고 토벌대와 빨치산의 대치를 빠른 윗펜을 이용하여 연결시키는 장면은 편집을 통해 휴머니즘을 표현하는 인상적인 리듬을 선사합니다. 또한 플래시백 회상 장면이 없는 서술 구조는 러닝타임이 157분여에 달함에도 이야기의 진행이 늘어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자 관객의 시선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는 영화의 주요 장치로 기능하죠. 남부군이 쌓아올린 영화적 성취의 상당 부분은 혹한의 겨울 촬영을 견뎌낸 주조연 배우들의 열연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안성기, 최민수, 이혜영 등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는 물론이고 영화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CF 스타로 떠오른 고 최진실의 따뜻한 연기와 임창정의 풋풋한 연기도 영화의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남부군을 통해 정지영 감독의 작품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